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가구의 청약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될 국가공원의 공식 명칭이 용산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제4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진위는 이날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지난 16일 KB부동산 리보온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 0.39%에서 0.38%로 지난주와 유사 흐름을 보였고 경기도는 지난주 대비 0.49%에서 0.65%로 확대됐습니다. 전국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41%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LH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재개발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함정훈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을 통한 아파트 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피로도도 상당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팀장님께서요, 이 아파트에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에 좋은 지역의 소형 주택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영끌 투자는 이제 그만 소형주택 투자법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1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15억에서 20억대로 실거래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30대 분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파트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소형주택,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이 소형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영끌 투자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정부의 흐름은 바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이 정비 사업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개발 가능성 높은 곳 바로 소액으로 이제 선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세 번째로 어떤 지역이 되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 영끌 투자 이제 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30대
서울 아파트 영끌 투자 또 최고치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보시게 되면 규제 전 막자 타자 신용대출 잔액 일주일 만에 1.5조 늘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 B2 영끌 막차 타자 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30대 분들 지금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정말 이제 자신의 월급보다 이자 자체가 너무 큰 폭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활 패턴도 이제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정부 정책이 바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게 아파트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이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분양 위주 공급, 개발 이익 배분 묘하게 달라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기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서 이제 공급기관과 첫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던 말이 묘하게 다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인사청문회 때 이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공주도 하에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기관과 이제 첫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첫 이제 그 간담회를 가질 때 했던 말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바로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민간 기관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묘하게 바꿨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바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을 하겠다. 즉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가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대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처럼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노밀집 지역의 소액으로 정말 자신이 이제 여유 자금 안에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손잡고 용적률부터 높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이 공급 신호탄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큰 지가 상승 그리고 이제 운때 맞아서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정부의 흐름은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울 이제 시장이 이제 투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자들 대부분이 바로 정비 사업 쪽으로 공약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경원 재건축 재개발 대대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상호 강북 재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들 대부분 자체가 지금 서울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공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공약을 펼치고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의 물량 자체가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5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공급 물량 자체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후보자들 자체가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의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말 여야 구분 없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말 10억대라고 할 만큼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것 20억에서 30억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안에서도 정말 소형주택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밀집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 다가구 소형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소액으로 이제 선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액으로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개발 자체가 이제 계속 활성화된다고 하면 아무리 이제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집가 상승폭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이제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도 제가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GTX A 노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3호선과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이 GTX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연신내 역세권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 주변 노밀집 지역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도보로도 15분에서 20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GTX A 노선의 교통의 호재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 다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지금 자양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합니다. 강남의 개발 호재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그리고 한강변의 이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경우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최고의 교통 호재에 있는 GTX 노선입니다. 연신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변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입지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가 많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당연히 지가는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이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1년도 정책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21년도 맞춤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재개발 예정지, 검토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된다고 하면 21년도 최고의 맞춤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신축 아파트 받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높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금 부자들, 10억 이상의 현금 부자들만의 지금 잔치라고 할 만큼 아파트 매수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부 정책 흐름 자체가 이제 재개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그만큼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세우시는 분들 이런 이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대신 이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의 소형 주택에 좀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을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강의 시간에 언급해 주신 지역들로 정보체크 시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구역 주변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재개발이 좀 기대되는 지역 위치가 한강과 좀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광진구 자양동의 매력부터 볼까요? 네, 자양동 입지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이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광진구 자양동 그 수에 톡톡히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광진구 자양동에 속속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경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의 경우 정말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개발만 된다고 하면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강을 중심으로 강 건너편의 개발 호재도 만나볼 수 있겠고 광진구 자양동 자체로도 이 민간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보고 있는데 그럼 이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보기 위한 최소 금액이 궁금하고요.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이제 매매 금액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세 금액 2억에서 2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한강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속도를 내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한강 조망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맞물려서 지가 상승 최대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로망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분리형 원룸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 6호선 함께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대부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연신내 역세권 역시 개발의 여지를 보시고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GTX A노선이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3선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전략 거점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A 노선이 이제 3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TX A 노선 이제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까지 10분 안에 지금 이제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 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 수요가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지이자 저희가 뭐 투룸 다세대 주택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보면서 만나보는 거잖아요. 여기 역시 가격하고요,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투룸 기준으로 이제 3억 7천에서 4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7천에서 2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지만 1억 중반까지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신전략 거점은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통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정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제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 개발 압력 이렇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폭의 집가 상승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의 압력이 큰 두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자, 연신내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많으신 용산 지역을 비롯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맞춤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권이지만 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찾아주셨을까요? 네, 요즘 좀 다세대가 좀 많이 열풍을 불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뭐 조금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 소형 구역도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에도 곧 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인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선정력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고급 일자리가 즐비하게 좀 늘어져 있는 삼성동에서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소형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동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동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실입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8제곱미터 이제 토지 지분이죠. 토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는 괜찮습니다. 이 전세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월세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6억 이하짜리는 또 임대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직접 들어와서 사시지 않아도 투자도 가능한데 그에다가 요즘 강남의 그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일단 위치를 보시면 가장 이제 강남에서도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굉장히 커다란 개발, 강남에서의 최고의 개발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지역의 선정릉역에서 한
뭐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청역도 뭐 10분 정도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선정 능력하면 9호선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인기가 많고요. 또 일단은 뭐 주변에 선 능력은 2호선, 도곡 같은 경우는 3호선 이렇게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일단 강남 하면은 학군 좋죠. 또 이제 주변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GTX다 뭐다 교통이 빨라지고 출퇴근이 가까워진다고 한들 강남하고는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거라 그래서 직접적인 중심지에 투자 선호도 높은 곳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어떤 이 만나보기 힘든 곳에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보시면 이곳은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백화점도 원스톱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또 코엑스도 있죠. 또 이제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또 삼성병원, 또 강변으로 따라서 가면 또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내 건강도 빠르게 지킬 수 있죠. 어떤 나이 드신 분은 그렇더라고요. 병원 옆에 종합병원 옆을 찾으시더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혹시 일이 생기면 빨리 병원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쪽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만 또 생기는 곳이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칠성 음료 또 부지 개발, 영동대로, 잠실 마이스 단지, 또 수서 역세권도 지금 통합 개발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양재 우면 개발 투구, 이 양재동 쪽에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동에 이제 GTX가 쓰고 또 C노선이 여기에 씁니다. 정차합니다. 강남에서. 그래서 일자리 직주 근접지 또 많이 일자리 생기는 곳 강남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개발 호재일 텐데요. 이 삼성동이 특히 호재가 많아 보이는데 현대차 GBC를 비롯해서 호재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강남하면 서울시 통합 개발해서 조금씩 개발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아파트만 지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통합 개발을 하는 것이지 모든 일자리의 중심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 높게 6개동으로 건설됩니다. 예, 그다음에 코엑스부터 이렇게 크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곳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쪽은 뭐 또 개발할 그 토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형 개발의 어떤 앞으로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5층으로 이제 이렇게 6개동으로 이제 건설될 예정이고요. 공연장도 1,600석 건립될 예정이고 이거는 호텔입니다. 호텔도 되고 광장도 널찍하게 6개동 있는 사이에 광장이 뭐 축구장 한 3배 정도 널찍하게 자리 잡고요. 요거는 전망대입니다. 롯데타워 전망대는 좀 올라갈수록 좁죠. 이곳은 이렇게 두 개 층으로 앞이 개방이 뻥 뚫려가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 6층까지 우리나라 건설 속도도 빠르고 기술도 대단합니다. 지하 6층까지 완전 지하 도시죠. 이곳은 야구장 30배랍니다. 그렇게 넓은 면적으로 건설이 되고 지상은 뭐 밑에는 뭐 교통, 뭐 쇼핑 모든 게 같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다 통합니다. 코엑스까지. 그다음에 이곳은 지상은 서울광장의 2.5배의 광장. 이 강남 사람들의 광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이곳은 지금 테헤란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업무단지가 테헤란로도 굉장히 밀집적으로 있는데 강남역에서부터 테헤란로가 그 서울 시내에 일자리가 한 100만 정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연장이 되죠. 저 잠실 롯데타워까지도 일자리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서초역 또 저 끝까지도 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쪽은 그 일자리 벨트라고 해야죠. 그렇게 변모할 예정이고요. 양재 오면 지금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그 AI 대학원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연구단지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양재역에 또
지금 뭐 KT나 LG 뭐 이렇게 삼성 연구단지 대기업 연구단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 이쪽에도 그만큼 또 이용이 가능하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 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로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지하는 빠르게 교통소통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 가림막도 다 철거되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이제 GTX가 AC, D 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미래에는 이 양재역까지도 이제 C 노선 들어오고 D 노선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트리플 GTX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KTX 의정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이제 위례 과천선은 이제 요 수서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 또 양재 시민의 숲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강남은 개발 계획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을 비롯한 입지 조건도 그리고 개발 호재도 최고로 많은 곳으로 꼽히다 보니까 가격도 최고로 좀 비싸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자, 1.5룸과 투룸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새로 건설되는 다세대 주택은 많이 껑충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작년에 이제 가격 요게 매겨져 있고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1.5룸하고 투룸인데 1.5룸이 우리가 생각하는 5, 6평짜리가 아닙니다. 강남이라 좀 다른가 보죠. 잘 모르겠는데 12평에서 투룸은 15평입니다. 투룸도 조금 넓죠. 다른 곳보다. 그래서 3, 4인. 투룸 같은 경우는 뭐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죠. 아파트가 너무너무 고가니까. 그래서 뭐 아이 하나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동성인 애들은 방 하나 가지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3, 4인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 직접 거주 안 하셔도 뭐 실거주도 좋겠지만 아닌 분들은 우선 사놓고 전세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면 이 완전 노른자 땅에 깃발을 꼽을 수 있겠죠. 좀 그거는 웃긴 얘기인데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임대 금액은 뭐 임대 금액 같은 경우 월세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전세도 있고 그래서 내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170만 원까지 원룸은 120, 뭐 여기는 17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40%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내 돈 5천만 원부터면은 삼성동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사님,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좀 비껴나 있다고 하셔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삼성동 우리나라의 아주 앞으로의 최고의 중심지가 될 곳인데 이곳은 지금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전세도 활용하고 직접 거주 안 해도 되고 뭐 그래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삼성동 중심이죠. 테헤란로 비즈니스 벨트의 뭐 주 업무지가 이제 이쪽으로 밀집되죠. 교통도 이쪽으로 밀집이 되고 강남권 개발, 대형 개발, 강남권 개발 중에서 삼성동 가장 대형 개발 호재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지고요. 영동대로 지하와 또 KTX도 대형 개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100년을 내다보고 개발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은 뭐 양질의 그 직장인도 많이 늘어나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이다. 걸어서 출퇴근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는 더 우수해지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제 지역이 이렇게 있는 곳은 더 오를까 봐 나라에서 이렇게 눌러놓은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더 오른다는 그 가상을 할 수 있겠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 삼성동. 하지만 크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1.5룸과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투룸구제 다세대 주택 역시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안에서 또 도시와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양재동은 왜 주목하시는 걸까요? 일단 이제 양재동이요. 강남에서 조금 좀 미래에 혹시 이쪽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강남에서 조금 낙후됐지만 또 GTX 신호선이 이쪽으로 오고 앞으로 일자리가 뭐 마곡 정도의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해야 되는데 강남권의 주택이 30만 채밖에 없는데 일자리는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까지 소형 구역도 이제 개발을 허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서 이쪽도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이곳은 앞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위례 과천선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조금 도보로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4, 5분 거리로 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우선 중요한 거는 요 양재 이동에 있는 곳인데 초중고가 여기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좋고 우선 중요한 건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기 용산에서도 차를 태우고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대치동 학원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치동 학원가가 학교와 학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한 곳인데 아파트 가격은 전세도 막 20억 가까이 하니까 다들 거기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아이 교육과 내 직장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다세대 주택도 요것도 한 14평 정도 투룸입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뭐 아니면 어린아이는 둘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실도 있고 에어컨도 2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활 인프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져서 강남 접근성이 좋지만 강남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남의 인프라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를 하시려면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는 곳보다 가까운 곳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강남을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못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미래에 개발할 곳은 결국은 이쪽이다.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하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때는 그거를 예상하고도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자금이 많이 풀려서 소액으로 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강남권은 참 고마운 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해야죠. 투자자한테는 2년 전에도 강남에 투자하려면 6,7천만 원 투룸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한 1,500에서 2,500이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활 인프라 이것도 세브란스 병원 가까이에 있죠. 삼성 서울병원 가까이 있고 더 좋은 건 또 구룡산이 있어요. 가까이 또 이렇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좋고 이곳이 양재 GTX가 C노선이 일로 들어오죠. 강남에서는 더 이상 큰 땅을 차지하고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쪽 지역을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생활 수준이 가구 소득이 엄청 차이가 나죠.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 동네들은 또 부자들이 몰려 살더라고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일자리가 100만 정도 서울에서 4분의 1 정도 강남으로 다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지하와 국제교류, 또 잠실 마이스단지, 양재 오면 RNCD 특구, 개발 특구, 수세 역세권 이렇게 또 새롭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택은 30만 채 정도밖에 없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면 강남의 모자라는 주택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사님의 선견 지명을 믿고 지금 서초구 양재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강남 안에서 조금은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앞으로의 양재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 호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여기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다들 조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개발되면 여기가 좀 노후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음지가 양지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오래된 그 다세대나 주택들이 지금 다 저기 고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일단은 GTX C노선이 양재역으로 옵니다. 지금 이게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죠. 바로 이 GTX 노선을 보면 다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C노선이 양재에 들어온다는 거는 미래에 서울시에서 뭐 3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재 쪽이 아무래도 미래에 계획이 개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 6층까지 이거 충분히 이용 가능하죠. 바로 C노선 이용하면 GTX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는 광장으로, 지상은 서울 광장이 2.5배로 널찍하게 광장으로 이루어지고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소식도 있죠. 네, 이쪽도 종상형으로 이 지역이 다 고층 빌딩으로 이제 업무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보사 부지가 또 그동안에 업무단지만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서울 문화예술의 대표의 거점으로 한답니다. 문화도 같이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 그런 산업이 들어오고 깨끗한 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거점도 되고 강남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이쪽에 이제 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양재 시민의 숲도 있고 이쪽에 지금 요 지역 특화 권역 이쪽이 다 개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양재 이동도 그렇게 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쪽에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저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쪽 양재 쪽으로 옵니다. 연구단지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가장 또 이제 새로운 게 이게 굉장히 큽니다. 옛날 화물 터미널 자리인데 약 28,800평의 하림에서도 이제 도시 첨단 물류단지죠. 가장 뭐 친환경적으로 바로 이 쓰레기 처리장까지 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최신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더 좋은 거는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요 가까운 이 강남 쪽에서는 2시간 내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 하루 정도 기다리죠. 하루 이틀. 근데 바로 내가 필요하면 2시간 전에 주문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죠. 가까이에 또 이제 저기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지하화 사업도 있죠. 또 GTX C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지고요. 뭐 신분당선도 연장선 있고 뭐 위례과천선, 광주 뭐 수서 광주선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상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저 4억 5천에서 4억 7,500 작년에 이게 가격이 매겨지고 준공이 1월 13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대 금액을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500에서 2,500. 월세를 원하시면 뭐 이제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이고 대출 2억 4천에서 2억 5,500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첨단 일자리가 가득 생겨나고요. GTX C노선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곳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이사님과 따로 1:1 무료 맞춤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1:1 맞춤 상담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2668번 빠르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